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9일 밤 9시 47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드디어 미사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9분과 49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 한 발씩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이 각각 420km 그리고 270여 km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미사일로 특정해서 발표를 했는지, 제일 처음에 4시 50분쯤 우리 군의 발표는 이랬습니다. 북이 시노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 이때는 발사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미사일로 수정을 한 것은 420km나 날아가는 방사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사일일 수밖에 없다. 이래서 미사일이라고 했다는데, 그러면 지난 4일에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때도 200km 이상 날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방사포가 200km 이상 날아가지는 않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일단 미사일로 통일합시다. 통일하는데 이번에 쏜 것이 제일 최초에는 준중거리 미사일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준중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한 1400km가 되니까 이것은 일본 쪽 경제 수역에 떨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일본을 자극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았는데 420km면은 지금 평양 북쪽에서 쏘았으니까 한반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동해 쪽에서 떨어지되 일본을 자극할 정도로 일본 쪽에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자극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은 명백하게 문재인 정권을 자극하는 거죠. 이 사정거리 안에 400km 사정거리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오늘 쏜 그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날렸더라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합참이나 국방부나 저나 다수 수도권 주민들은 이 지상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많죠. 다행인지 동쪽으로 쐈습니다. 동쪽으로 쏴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무슨 형이냐? 스커드냐? 주로 이 지금 쏜 구성 지역에서는 스커드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쏜 게 스커드 미사일이냐? 아니면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또 쏜 것인지, 그것은 군이 곧 발표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문 대통령이 KBS와 대담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대담하기 한 4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KBS와 가진 대담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미 양국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중 한 발은 400km를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북한이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군 당국이 발사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했기 때문에 비교적 사거리가 짧았다. 그러나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어디가 어디에 있건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대화의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우선 경고하는 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입에서 비로소 미사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5일 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5일이 지나서 발사체가 아니고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발사체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합참의장과 그리고 국정원이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씨는 국정원이 이것은 방어훈련용이다라고 하니까 crazy, 약간 돌았다라는 이런 조롱을 전문가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늦었지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사일이니까 이제 미사일에 대응을 해야 되죠. 자, 무슨 미사일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 부족입니다. 무슨 미사일이냐를 이야기해야 되죠. 미사일 종류를 이야기해야 되죠. 지금 그동안에 5일 동안 분석을 했으면은 무슨 미사일이냐, 이게 과연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사드로 막을 수 있느냐, 패트리어스로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약속했던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것은 접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까지 이번에 다 나왔어야 하는데 뭐 신문에 보도되는 정도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월 27일 평양 판문점에서 이른바 도보다리라고 하는 데서 김정은과 두 사람이 산책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아주 진솔하게 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 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비핵화 의지로 해석을 했을까요?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할 때 김정은이는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핵우산 철거하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지 말라 하는 말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달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핵 없이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제재를 무릅쓰고 힘들게 핵을 갖고 있겠느냐, 이것은 핵 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핵 포기다 라고 했다면 이건 속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뒷부분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회담해본 경험이 없고 참모들도 경험이 별로 없는데 회담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조언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주로 김 위원장이 내게 묻고 제가 답해주는 시간이었다. 두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같은 민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해 통역이 없어도 된다는 게 정말 좋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너무나 감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에게 놀아났다는 느낌을 줍니다. 김정은이가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순진한 민족주의로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게, 김 위원장 주변에 미국과 회담해본 경험이 없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참모들도 경험이 없다. 아니, 김정은 주변에는 날고 길고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계관, 육자회담 대표를 오래 했던 김계관, 지금도 가끔 나오는 외무성 부장 김계관 같은 사람은 부시와 곤돌리사 라이스 국무위원장을 갖고 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농락한 사람입니다. 내가 농담 삼아 김계관을 탈북시켜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계관 등등 북한에는 미국의 전략 전술을 잘 연구하는, 아마 세계에서도 미국의 전략 전술을 가장 잘 이해하는 프로팀이 북한에 있고 김정은 주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직책에 수십 년 동안 종사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사입니다. 도사.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북한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는 경험이 없고 참모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 이걸 믿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된다. 너무나 순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세계 만방에 다 알려지게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하여튼 나는 속았다. 나는 김정은에게 속았다는 고백이 다름 아닙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의 원조인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가 뭘 의미하는지를 과연 알고 있는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의 차이는 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2005년 9.19 육자회담 합의와 작년에 판문점에서 나온 판문점 합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문점 합의가 2005년 합의보다 얼마나 더 후퇴한 것인지 과연 알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이렇게는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